그리고 내 아버지 제사는 어쩌고? 제사상도 배달 음식으로 대충 차리더니 이제는 아예 제사도 안 지내려고? 어머니, 제사는 다녀와서. 됐다. 너희 맘대로 살아라. 나는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좋네, 어머님.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아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섭이라고?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간섭이라고 느끼니? 어머님, 그건 걱정이 아니라 잔소리예요. 저희는 어머님 세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 시대가 바뀌었지. 근데 내가 언제 이런 부탁한 적 있니? 허리가 아파 내가 준비 못해서 처음으로 부탁한 건데. 제사상도 배달로 대충 시켜서 차리고 이젠 질린다 질려. 아들이 며느리를 말리려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너도 가. 꼴도 보기 싫다. 아들은 망설이다가 결국 며느리를 따라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옥희입니다. 어느새 70을 넘긴 나이에 손주들을 돌보며 지내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 김서준과 며느리 강미래는 맞벌이를 하느라 바쁘고 주말마다 저에게 손주들을 맡기곤 합니다. 큰 손주 하늘이와 작은 손주 윤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겁습니다. 하늘이의 제잘거림과 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갈수록 체력적으로 버거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집안일을 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하고 놀아요? 그래, 하늘아. 오늘은 할머니랑 공원에 가볼까? 공원에 가는 길, 하늘이의 손을 잡고 걸으며 저는 문득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서준이를 키우던 그 시절, 저도 지금의 며느리처럼 바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었지요. 하지만 그때는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늘아,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네, 할머니. 또 옛날 이야기예요? 하늘이는 제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재미없어 하는 눈치였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게임하는 걸 더 좋아하니까요. 저는 그런 하늘이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며느리가 시켜놓은 배달 음식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치킨, 피자, 햄버거. 항상 그렇듯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문득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집밥을 먹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야, 가끔은 내가 아이들에게 밥을 해줘도 될까? 어머님,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배달 음식으로도 충분해요. 어머님은 그냥 아이들 봐주시기만 하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 서운함과 안타까움은 그저 제 안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음식 문제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현대 사회와 동떨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늘이가 학교에서 배워오는 영어 단어들, 별이가 좋아하는 최신 장난감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겐 낯설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 할머니도 잘 모르겠구나. 엄마한테 물어보자.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제가 점점 쓸모없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가 학교에서 가족 나무를 그리는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제가 아직 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최신 기술이나 트렌드는 모를지 몰라도 우리 가족의 역사와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 하늘아. 할머니가 들려줄게.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단다.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 서준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었던 힘들고 행복했던 순간들.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하늘이와 별이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고 제가 따라가기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족의 역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 제 역할과 위치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가족 안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저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도 저는 그를 위한 제사만큼은 제대로 치르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올해도 내가 열심히 준비할게요. 당신이 좋아하던 음식들로 가득 차려놓을 테니 꼭 와서 드세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뭔가 달랐습니다. 얼마 전 허리를 크게 다친 이후로 이번 제사 준비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당부했고 아들 서준이도 전화로 제 건강을 걱정하며 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제사 준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찾아뵙고 알아서 준비할게요. 아들 서준이의 말에 저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제사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맞벌이 부부라 항상 바빴고 제사 준비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아들 내외가 사는 곳은 여기서 꽤 멀어서 제사 준비를 위해 오가는 것도 쉽지 않을 터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 했습니다. 아픈 허리를 붙잡고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려고 했지만 몸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부탁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며느리만큼은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지 않아 한 번도 며느리에게 뭔가를 부탁해 본 적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며느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미래야, 이번 제사 음식 준비를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제가요? 왜 제가 해야죠?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외여서 당황을 했죠. 그녀의 목소리에서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미래야,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이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어머님, 저도 일이 바빠서요. 그리고 저는 제사 음식 만드는 법도 잘 모르고. 며느리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시집살이를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사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셨던 그때
저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시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점차 익숙해졌었죠. 그때 배운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미래야, 괜찮아. 내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어려운 것 없어. 하지만 어머님, 요즘은 다들 간편하게 해결하던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저희는 바빠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며느리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사의 의미, 가족의 전통.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아들 서준이가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래와 얘기해 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내일 일찍 가서 준비할게요. 서준이의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번 제사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 내 욕심에 너무 과한 부탁을 한 건 아닐까?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제사 전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오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자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들이 과연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지, 제사의 의미를 알고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왔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준비했어요. 서준이의 말에 저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봤다고? 그게 과연 제대로 된 방법일까? 부엌으로 향하는 그들을 따라가려 했지만 아픈 허리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천천히 부엌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들 부부는 장바구니에서 음식을 꺼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알던 제사 음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포장된 음식들, 즉석 식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준아, 이게 무슨 일이니? 제 목소리에 둘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쉬셔야 하는데. 이게 다 뭐니? 제사 음식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서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직접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잘 모르겠어서. 인터넷에서 요즘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고 해요. 더 편하고 깔끔하잖아요. 어차피 먹는 건 똑같은데 뭐가 문제인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위한 제사상이 이렇게 준비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음식을 원하셨을 것 같아? 서준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머님,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충분해요. 오히려 이게 더 실용적이고 현대적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실망감이 차올랐지만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다.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는 힘겹게 그 말을 뱉고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겨진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제 마음, 가족의 전통,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가 시작되고 저는 억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사상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은 하나도 없었고 그저 편의점에서 산 듯한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괜찮지 않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너희는 이제 곧 가봐야지. 네, 어머니. 저희가 좀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괜찮아. 너희도 바쁠 텐데 어서 가봐. 아들과 며느리는 어색한 표정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 며느리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더 좋은 음식으로 준비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말투에 더 큰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다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좋아하던 대로 해드리지 못해서. 서준이와 미래는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단지 당신을 잘 챙겨주고 싶을 뿐인데 요즘 애들에게 제사는 그저 형식적인 귀찮은 일인가 봐요. 다음 날 아침 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는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운하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괜찮았어. 너희가 와줘서 고마웠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이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바쁘고 힘들었을 텐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러운 걸까? 시대가 변했다고 하는데 나도 변해야 하는 걸까? 그렇게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또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지난번에 제대로 못 해드려서. 서준이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알았다. 오너라. 주말이 되어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불편해 보이긴 했지만 지난번보다는 덜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시장 아시죠? 제가 오랜만에 음식 좀 차려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놀라면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도 잠시 며느리가 꺼내놓은 음식을 보고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이 사온 음식이었고 그나마 직접 만들었다는 음식도 제대로 된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미래야, 고마워. 하지만 어머님, 저도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저희는 바빠서 이것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짜증이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다. 너희 마음은 알겠다. 그날 저녁 우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필요한 말만 오갔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미래가 많이 힘들어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어머니께서 기대하시는 것들을 다 해내기가 너무 버거워요. 저는 서준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서운함과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서준아, 나도 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우리도 적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들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제사 이후 며칠이 지나고 저는 손주 좀 봐달라는 아들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제사 때의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손주 하늘이와 별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조금은 설렜습니다. 아들 부부의 아파트에 도착해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반갑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수선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빨래가 쌓여 있고 설거지가 밀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러고 살 수 있는지 제가 제사 전에 마지막으로 손주 봐주러 왔을 때 봤던 거의 그대로더군요. 장난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하늘이와 별이는 TV 앞에서 떠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늘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별이도 뒤따라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이제 그만 가봐야 해요.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애들은 내가 볼게. 너희는 어디 가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요. 저녁 늦게 올 것 같아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저녁은 제가 주문해 놓을게요. 배달 음식으로 괜찮죠?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지만 저는 그저 알았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둘러 나가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처음에는 즐거웠습니다. 손주들과 오랜만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해주세요. 할머니, 저거 해주세요. 아이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약속대로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은 좋아했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먹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아들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킬 때쯤 겨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거의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서준이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걱정돼서 잠이 안 오더구나. 아이들은 진작에 잠들었어.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양말을 벗어 아무데나 던지며 코트도 벗어 소파에 대충 걸쳐 놓더군요. 아가야, 옷 좀 제대로 걸어놓지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꼰대 같으시네요. 내일 치우면 되잖아요? 아들이 며느리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라고? 꼰대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고지식하세요. 요즘은 다들 편하게 살아요. 아침도 안 먹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집안일도 대충대충 하고. 그게 뭐 어때서요? 이내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 술 좀 깨고 자.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오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자꾸 간섭하시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고. 제발 좀 우리 삶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술 취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까 싶어 꾹 참았죠. 알았다. 내가 너무 참견했구나. 미안하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짐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 시간에. 서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집에 갈 거야. 더는 너희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 그래도 내일 아침에 가세요. 지금은 위험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갈게. 너희는 편히 쉬어라.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가시는 김에 현관 앞에 있는 재활용 좀 버려주시고 현관 열쇠 좀 그 앞에 놔주세요.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에 아들이 여보!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서준이에게 건넸습니다. 서준아, 내가 잘못했구나. 너희 생활에 방해되지 않게 할게. 걱정 마라. 그렇게 말하고 저는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뒤에서 서준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고 그제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밤중이라 버스는 오지 않았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꼰대, 불편해요.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 눈에는 그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적막한 집안이 저를 반겼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 그리고 손주들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꼰대인 걸까요? 제 생각이 너무 고지식한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아들 내외의 생활 방식이 제 눈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꺼두고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죠. 서준이가 몇 번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날 일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급한 일이라 부탁 좀 드릴 게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희가 하와이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일주일 동안인데 혹시 그동안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아, 이거 반년 전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년 전부터 계획했다고? 그런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다고? 서준아, 너희가 언제부터 그렇게 멀리 여행 갈 형편이 됐니? 나한테는 돈 없다고 용돈도 없으면서. 어머니, 저희도 빠듯하게 모아둔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 승진 축하 겸 가는 거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습니다. 저는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는데 해외는커녕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머니, 그래서 그런데 아이들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서준아, 너희 맘대로 살아. 나는 이제 손주 못 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그 순간 제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 아이들 봐주는 도우미? 너희 편할 때만 찾는 사람. 반년 전부터 계획한 여행을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다. 너희 맘대로 살아라. 나도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손주 봐줄 사람이 당장 없어 급했는지 잠시 후 아들 내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다. 너희 갈 길 가. 나는 이제 너희 인생에 끼어들지 않을 테니까. 서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뭘 잘못했냐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그저 너희 편할 때만 이용하는 사람으로? 그때 며느리도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며느리를 보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미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이내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저희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집안일은 대충대충 하고 그게 열심히 사는 거니?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 사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서준이가 미래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간섭? 내가 언제 너희를 간섭했니? 그저 걱정돼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리고 간섭받는 건 싫고 손주 돌봐줄 사람은 필요하니? 어머님, 걱정이 아니라 잔소리예요. 저희는 어머님 세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그 말에 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래, 시대가 바뀌었지.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예의까지 바뀌어야 하니? 제사상도 대충 차리고, 이제는 아예 제사도 안 지내려고 하고. 내가 언제 이런 부탁한 적 있니? 서준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사는 꼭 지낼 거예요. 다녀와서. 됐다. 너희 맘대로 살아라. 나는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의 삶을 살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제 너희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서준이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이제 너희 인생에 끼어들지 않을 테니까. 가서 하와이 여행이나 실컷 즐겨.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하시죠. 저희도 편할 것 같네요. 아들이 며느리를 말리려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너도 가. 이제 너희 맘대로 살아라. 아들은 망설이다가 결국 며느리를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부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너무한가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아들의 연락만 간간히 받으며 며느리와는 연을 끊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들의 연도 끊고 싶지만 그래도 내 배갈라 나와서인지 몰라도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더군요. 여러분은 요즘 변해가는 시대에 자식들과 잘 적응해 나가시나요?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현명한 견해 부탁드려요.